요즘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오락가락 이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명절 이후의 흐름 좀 전망을 해보고 거시적인 상황 체크를 해보고 오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ETF 분야 또 손꼽히는 분이세요.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부터 좀 잡아주신다면요. 현재는 변동성이 이제 그동안 거의 한 달간 나타났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미국 상황을 보면은 변동성이 아무래도 더 줄어들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확대 변동성이 좀 더 추가적으로 가져올 것 같다. 확대될 거는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의견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만 갖고 얘기를 하면 저희 그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 중에는 빅스 지수라고 변동성 지수에 관련된 공포지수라고도 네, 맞습니다. 하죠. 예, 그게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을 볼 수 있는데 이번 달까지 현물 투자, 그러니까 빅스 투자는 28.1이지만 10월 선물을 보면 31.2포인트고요. 11월 선물은 31.8포인트예요. 결국 10월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월이 더 변동성이 높을 걸로 보고 그거보다 11월도 또 변동성이 높을 걸로 보는 거죠. 단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꼭 그렇게만은 아니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폭이 예. 출렁출렁거려서 예, 어떤 한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장세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공포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미 증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시장이 기다리는 거는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뭐냐면 5차 부양책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시장이었지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원래는 그 부양책의 금액 차이, 예를 들면 민주당은 그 2조 4천이고 그거는 1조 5천으로 좁혀놓은 상황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긴즈버그 대법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서 트럼프가 주말에 이거를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임명하겠다라는 것들을 고집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전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중에 불확실성이 뭐냐면 대선 불확실성이고요.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는 크게 시장에 나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불복 사태가 올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팩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미국은 연방 제도라서 주마다 선거법이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팩트는 우편 투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 2016년도 우편 투표 비율을 보면은 3,300만 명, 25.6%였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50% 이상이 우편 투표로 참여할 것 같은데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주마다 이게 법이 다르니까 어떤 거냐면 언제까지 도착한 선거용지를 인정할 거냐도 주마다 달라서 이게 2000년도에도 그런 것 때문에 그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요인이고 실제로 만약에 불복을 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법관 관련된 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 이제 대선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도 보수 인사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금융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다른 어느 때하고 다르게 이 불확실성을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시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재정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재정승수라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높은 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속돼 있으니까 12월까지 시간이 지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어떤 결론이 나오면 시장은 좋아질 건 너무나 분명한. 그래서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시간을 끄는 불확실성, 이게 시장에서는 제일 큰 그 악재 요인이라서 그런 경우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게 뭐 한 주일짜리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꺼리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예. 일단은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 10월과 11월까지 계속 시장은 좀 요동을 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점쳐주고 계신데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 또 어떤 섹터들이 반응할 건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또 정리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변동성도 이 기간의 불확실성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온 결론이 너무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연준의 태도나 지금 현재 상태가 누가 대선에서 되든지 간에 긍정적인 정책이 나오고 시장에는 아주 우호적인 정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 기간을 넘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그 뒤도 불확실한 그런 사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요 이후를 좀 그럼 대비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달러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휴 이후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달러 관련해서는 현재 최근에 달러 강세,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거는 좀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이제 유럽의 코로나가 좀 심해지는 것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유로화를 약세로 가져가면서 달러 인덱스 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유로의 그 약세로 인해서 달러가 94에 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니까 상당히 그런 달러 수요나 이런 부분들의 발생이 좀 안전자산 쪽으로 하는 발생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단기적인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서 진행되는 장세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예측하고 있고요. 중장기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12월 이후에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이 5차 부양책이 되기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달러 관련해서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유럽의 부분들도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침이 있겠지만 달러의 약세의 흐름이라면 국내 증시에도 외국계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원달러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달러 강세를 보지만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의해서 약세로 보고 있지 않은 이유가 원화는 위안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위안화는 어떤 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냐면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도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금융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해외 자금이 중국에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라서 원화는 거기에 따라 움직임으로 해서 원화는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당분간은 한두 달 정도는 미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에 잠식하는 시장이라고 보셨으니까 오늘 내일 또 단기적으로는 대응 전략을 팔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들고 가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저희는 모두 지금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제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동아시아 전체가 추석 연휴 그다음에 중요한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상해 증시가 8일까지 휴장 명절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오늘 내일은 아무래도 숨 고르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글로벌 증시는 미국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변동성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반등이 나오거나 강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희는 약간 명절 이후에는 다른 흐름을 가져가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요 명절 기간 동안 8일 동안에 요 중국이 국경절 그 소비 시즌입니다. 중국 전체에서 가장 큰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번엔 특히 기대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특별히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고속 성장하니까 이거에 의한 우리나라 주식들 네이버나 CJNN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저희 시장은 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계기가 발생할 거라고. 여기까지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내서 모셔야겠네요.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와 함께했고요. 출발마켓온 2부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